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7일 제1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레소 오사카 대 교토 상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레소는 교토 상대로도 생각보다 길을 못 펴던 편이다. 이는 교토의 특성 자체가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전력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레소가 측면에서의 공세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식인데 세레소가 중앙을 뚫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공격력이 하락하는 것은 막기 어렵다. 주포인 세아라의 의존도가 높은 팀 입장에서는 꽤 치명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어서 교토 상가는 세레소를 상대로는 공을 쥐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교토의 전방 압박 강도를 상당히 좋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레소뿐만 아니라 의외로 후방 빌드업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우라와 같은 팀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낚아오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 강호들을 상대로도 자기 색깔을 보여주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매치업이다. 이는 교토가 우라와나 세레소 등 강호들을 상대로도 선전하고 있기 때문인데 중앙에서의 압박을 강하게 가면서 후방 빌드업을 억제하는 능력치에 대해서는 교토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꽤 잦은 편이다. 일례로 2016년 이후로는 세레소 상대로 2골 이상 실점이 없는 모습이기도 하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FC 도쿄 대 도쿄 베르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하는 속공 상황에서는 찬스를 만드는 것이 아주 맹탕은 아닌 전력이다. 다만 결정력에서의 흐름은 좋지 못한데 지난 가와사키 전에서도 기대 득점이나 슈팅에서는 앞섰어도 유효 슈팅에서는 결국 상대보다 뒤지는 모습이었다. 베르디를 상대로도 상대 전진을 유도하고 역습으로 타격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어서 베르디는 최근에는 점유를 올리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당하는 상황이 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감독의 특성도 수비와 역습으로 상대를 타격하는 스타일에 가까운데 베르디의 공세 플레이 자체가 롱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단 도쿄도 베르디를 상대할 때에는 최대한 전진을 삼가는 경우가 잦은 편이라서 베르디가 일방적인 우세를 가져가는 대지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두 팀이 모두 역습 상황에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매치다. 물론 베르디가 최근에는 점유를 늘리다 역습에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문전에서 도쿄가 결정력을 잘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음을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와사키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주목이라면 미드필더를 활용한 전진이지만 생각보다 마리노스 상대로는 조심스러운 면모를 보여주는 편이다. 최근 두 번의 대결에서도 50% 이상의 점유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골 차이로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실 슈퍼컵 등 가와사키가 빅게임에서는 플랜 A를 어느 정도 수정을 하기도 했고 고베를 이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충분히 있었다. 이어서 마리노스는 지난 경기에서도 고베의 장점인 심플한 역습 전개에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물론 하나타카가 돌아왔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리노스가 상대의 수비와 역습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버리고 말았던 케이스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가와사키가 마리노스 상대로는 꽤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일관하는 편인데 이 상태에서 마리노스가 가와사키 상대로 연속 무득점에 그친 점은 어느 정도는 충격적이기도 했다. 의외로 가와사키가 마리노스 상대로는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나오게 될 수 있다. 물론 마리노스가 전체적으로 역습을 심플하게 가는 성향의 팀에게 약하기도 하고 특히 득점력에서 잠가버리는 가와사키 상대로도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기도 했다. 가와사키가 지금까지는 마리노스를 잘 상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가와사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나고야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고야는 의외로 히로시마 상대로는 아주 약하진 않은 편이다. 물론 수비적인 흐름을 극복하는 성향은 아니었다고 보는 편이 옳긴 하다. 히로시마는 늘 공수 전환이 빨라서 나고야를 타격하는 것도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편이기도 했고 나고야도 이를 감수하고 화력으로 상대를 공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그래도 홈에서는 최근 히로시마 상대 2승 1무로 나쁘지는 않다. 이어서 히로시마는 원정에서도 공격 횟수나 슈팅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가진 유형은 아니다. 다만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전력인데다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원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성적 자체가 좀 들쭉날쭉한 흐름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낮은 라인을 구축하고 버티는 후쿠오카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기동성 위주 흐름도 기복을 좀 보이는 편이었다. 나고야도 수비적인 흐름에서 슈팅을 잘 만드는 히로시마의 성향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은 아닌 게 사실이다. 다만 상대가 틈을 보여주는 것을 찌르고 들어가면서 홈에서는 히로시마를 잘 상대한 편이다. 특히 의외로 히로시마가 에너지 레벨 관리가 어려운 원정에서의 성적은 기복이 좀 있기도 한 모습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쇼난 벨말에 대해 가시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쇼난은 수비적인 능력치가 매우 좋아졌다. 특히 전선 앞쪽에서 시작되는 수비로 상대의 공세를 롱볼로 일관시키게 만드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일단 공격 방식에서는 다소 기동성에 의존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최근 마치다와 간바, 후쿠오카 같은 팀들도 어떻게든 뚫어내는 모습은 꽤 좋다고 볼 수 있겠다. 애초에 가시와는 라인을 조금 올리고 나서는 편이기도 해서 쇼난이 득점을 못 넣는 상대는 아니기도 했다. 이어서 가시와는 쇼난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편인데 문제라면 호소야 같은 공격수들의 성향이 상당히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다. 애초에 쇼난이 현재 잘 나가는 이유도 앞선에서의 압박으로 상대를 제어하는 것이니 전개 자체의 효율도 크게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최근 가시와가 쇼난보다 더 많은 상황이기도 하다. 일단은 쇼난이 최근 수비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배후 공간을 내주는 사례는 사실 가시와가 더 많은 편이기도 하고 쇼난이 기동성이 좋은 편이라서 배후 공간을 노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확률이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쇼난 벨말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비셀고베 대 간바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베는 간바를 상당히 까다롭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올 시즌 마치다나 히로시마 같이 압박이 세고 수비가 강한 팀을 만나서는 득점력을 상당히 올리지 못했던 경우가 많은 모습이다. 홈에서 6위 이상 강호들 상대로는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위안이라고는 하지만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고베 입장에서는 썩 상성이 달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간바는 역시 기초적으로는 득점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다만 현재 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고 20실점을 넘기지 않은 특유의 실점 억제 능력이 상당히 훌륭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이 두 팀이 역습에 강해서 서로 라인을 높이는 성향을 잘 보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신중하게 이어지는 매치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두 팀이 큰 경기에서는 상당히 수비적인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수비적인 흐름과 역습을 주무기로 삼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가 신중하게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공격에서의 흐름을 잘 타지는 못하는 편이기도 하다. 그래도 이번 경기는 고베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매치업이다. 비셀고베 승리를 추천합니다.